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신형 E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이 다소 획일적으로 변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신형 E클래스의 디자인은 기존의 E클래스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여러 가지 전기차들 S클래스 이런 모델과도 사뭇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보여준 실내 디자인 중에서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의 실내 디자인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화려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신형 E클래스의 디자인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보시죠. 자, 뭔가 새롭긴 한데 익숙함들도 분명 있습니다. 최근에 메르세데스가 보여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어요. 자, 신형 S클래스 그리고 EQ 모델들을 보면 이 하이퍼 스크린을 이제 밀고 있잖아요. 마치 이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 스크린을 메르세데스 벤츠가 고급 모델에 넣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퍼 스크린이 보기에는 예쁘지만 실제로 운전했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들도 있거든요. 자, 세 개의 디스플레이를 이 단면으로 엮다 보니까 각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벤츠가 두 개를 붙여놨을 때는 각도가 거의 이제 수직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전면을 응시하면서 계기판을 보기 상당히 편안했었는데, 하이퍼 스크린은 이게 계기판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 어색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자,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계기판 역할을 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보조석에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치 하이퍼 스크린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었던 방식과 하이퍼 스크린이 반반씩 섞인 느낌이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거를 이제 MBUX 슈퍼 스크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슈퍼 스크린이 훨씬 더 인체공학적인 설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동차의 계기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고 실내에서 운전하면서 가장 많은 시선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설계는 운전하는 데 도움도 많이 줄 것 같고 미래지향적인 느낌까지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개한 자료는 이 전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심지어 디스플레이가 몇 인치인지 어떤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픈되진 않았습니다. 자,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 센터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물론 약간의 물리 버튼은 남아있긴 해요. 자, S클래스나 EQ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이 긴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긴 패널 눌렀을 때 느낌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자, 이게 한 판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버튼을 눌러도 전체판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게 조금 고급스러움과는 차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패널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쁩니다. 심플하기도 하고. 자, 하이퍼 스크린에 비해서 이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는 조금 작은 듯 합니다. 그래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조 시스템, 홈 버튼 이런 것들은 이 스크린 아래쪽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런 아이콘들도 조금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조금 단순화된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자, 시각적으로도 나은 부분들이 있죠. 자, 시트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촬영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 시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트 조절하는 방식도 S클래스나 EQ 모델들에서 볼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이게 움직이진 않고 이제 터치로 조절하는 방식이고, 자, 이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4D 서라운드 시스템까지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이번에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운드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앰비언트 라이트 엄청 화려하잖아요. 사운드에 맞춰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알아서 조명을 바꿔주는 시스템까지 있다고 합니다. 비트가 빠른 노래면 조금 더 현란하게 조명을 바꿔주기도 하고, 차분한 노래면 그거에 맞춰서 조명까지도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송풍구를 컨트롤하는 것도 디지털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자,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송풍구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송풍구가 자동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줘요. 물론 수동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차라고 하면 이 원형 송풍구, 이게 또 상징이기도 했는데, E클래스는 그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가운데 원형 송풍구 4개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게 좀 멋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디지털화 방식이 적용되면서, 그리고 스크린이 커지다 보면서 이 원형 송풍구가 사라졌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이나 칼럼 시프트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고,
뭐 E클래스만의 새로운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에 카메라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이 줌을 이용한 화상 회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개한 자료에는 일단 자동차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상 통화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보조석에도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게 같은 화면들이 앰비언트 라이트와 섞여서 나오니까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벤츠에서 이런 단어를 들을 줄은 몰랐는데 뭐 예전부터 쓰긴 했지만 벤츠가 이제 웰빙 이런 걸 엄청 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했었는데, 자, 오랫동안 운전을 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뭐 자동차에서 멀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웰빙 기능들, 웰빙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능을 이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이 안마 시트도 작동이 되고, 그리고 시트도 살짝 조금씩 움직여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면서 운전자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운드, 조명, 그리고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도 연계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탑승객들을 가장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큼 효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벤츠가 이런 시스템을 기획한 게 가장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올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조명 맛집은 뭐 아우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내 디자인 그리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다고 평가를 받는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였죠. 너무나 예쁜 디자인, 그리고 밤에 딱 내가 이 차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느껴지는 감동, 이런 것들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거든요. 신형 E클래스는 엄청나게 화려해졌습니다. 자,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센터 콘솔에도 있고, 도어 쪽도 도어 쪽 패널을 감싸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냥 길게 이어져 있는 부분,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별도로 줄이가 있는 부분, 대시보드 앞쪽, 그러니까 앞유리 쪽 같은 경우도 LED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화려함에 있어서는 최고인 것 같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만 해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가장 큰 편입니다. 임의적으로 선택도 가능하고 이 멀티 컬러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멀티 컬러도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스템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조금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S클래스 같은 경우도 볼륨을 높이거나 공조 시스템을 조절하면 인터랙티브한 반응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클래스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 엄청 화려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려한 실내 조명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간에 주행을 했을 때 실내 조명이 너무 밝게 되면 이 눈부심 때문에 전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정신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예쁘다, 화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조명도 뭐 밝기 조절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디스플레이가 크기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큰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서드 파티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벤츠가 공개한 게 이 틱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틱톡은 세로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벤츠의 이 슈퍼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틱톡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뭔가 화면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화면 가운데만 틱톡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물론 S클래스 같은 모델은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델에서는 최적화가 잘 될 것 같은데, 굳이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에 세로 영상이 최적화되어 있는 틱톡을 이게 인스톨 시키는 게 좋은가? 중국에서 틱톡의 인기가 엄청 나기 때문에 뭐 중국을 어느 정도 겨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뭐 그냥 화끈하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요? 자, 틱톡뿐만 아니라 뭐 앵그리버드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앵그리버드는 이 가로 화면의 최적화가 그나마 잘 돼 있어서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굳이 차 안에서 앵그리버드를 할 시간이 있을까? 뭐 이 차는 전기차도 아니고
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개한 이 앱들 말고 다양한 이 서드파티 앱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무궁무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성인식 시스템, 뭐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건데, 기존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 안에서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이 메르세데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제시를 한 다음에 음성 인식이 가능했었는데, Hey Mercedes, How may I help you? play the latest news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자, 이런 것도 별도의 명령어 없이 바로바로 대화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바꿨다고 합니다. 혼잣말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계속 얘랑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건가? 이런 것들은 뭐 신차가 나와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올 여름 유럽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은 올 연말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국내 시장에 언제 출시가 될지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뭐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뭐 내년 초쯤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정말 많이 팔리는 시장이고, 벤츠에서도 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뭐 미리 만나보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여름에 완전히 공개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외관 디자인이나 옵션들,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이 신형 E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공개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